각방에서 그날 밤을 보낸 일행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방에서 나왔다. 항현은 밤늦도록 혁춘의 말이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다. 선대왕의 업문으로 만든 주술이라. 그것으로 지금 주상 전하를 해하려 하고 있고 또한 지금의 주상도 업문 주술로 옥좌에 오르셨다. 항현으로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만한 이야기였다. 중세 절대 왕권의 시대에 왕이 싫어할 만한 얘기, 왕의 결정적인 약점이 될 만한 얘기는 왕의 죄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죄였다. 허나 항현은 죽을까봐 혁춘의 말이 머릿속을 뱅뱅 도는 것이 아니었다. 업문으로 주문을 만들었다. 항현은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무장을 보았다. 사인참사검. 좌부승지 박동파는 왜 저것을 가져가라 했을까? 충천 위에 배속되어 있는 자신을 배속부서에서 전출까지 시켜가며 굳이 이 임무에 밀어넣었다. 반드시 사인참사검에 지참까지 명하였다.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자신과 사인검을 꼭 집어서 이 사건에 배치한 조정 박동파가 수상쩍었고 아버지 철호의 조정을 믿지 말라는 경고도 뭔가 수상하며 같이 이 사건에 배치된 이 두 사람도 수상하였다. 그러나 정보가 너무 없어. 그저 질문만 있고 답을 낼 정보는 너무 적어. 언제 잠이 들었을까? 자신이 놓친 것이 없는지 밤새 생각하다가 어느 틈엔가 잠이 든 항현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동쪽 봉창을 아침 햇살이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네 사람은 쇠산고을 관아의 현감을 만났다. 동원한 소장을 간수하는 행랑을 응접실 삼아 현감이 넷을 맞아 들렸다. 어젯밤에 도착했다 들었네. 손님이 들었는데 집주인이 잠만 자고 있었다니 부끄럽네. 부디 책망하지 말아 주시게. 아니올시다. 되려 밤늦게 들이닥친 무례를 눈감아 주시니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허허튼. 그래, 어제 늦은 밤에 검시를 했다 얘기를 들었네. 어떻든가? 현감의 물음에 항현이 대꾸를 했다. 호환으로 죽은 시체이며 다른 기이한 점은 이제껏 보지 못한 주문 같은 것을 몸에 그려놓은 것만이 특이한 일이옵니다. 그럼 이 사안은 끝난 것인가? 기이한 주문 같은 거야. 이고을 차원에서 뭘 하겠나. 일이 끝내고 사건은 한양으로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현감이 기대에 찬 어조로 재차물었다. 그 지나치게 기뻐하는 품에 항현이 의구심을 품었다. 항현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을 말하였다. 전반적인 수사는 끝이 났사오나 이 주문은 타인을 저주하기 위해 자신에게 모진 일을 하는 자에게 주문이옵니다. 이 자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안내해 주시옵고 이 자가 이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말해 주소서. 현감이 갑자기 입을 다물자 옆에 있던 고울의 이방이 나서서 대신 대답했다. 아, 그건 사또어는 게 없어 잘 모르실 거지온데. 저 동구밖에 운막을 치고 사는 경우라는 나이여. 동네의 전답에 걸음 주고 돼지 잡는 잡스런 일을 도우며 먹고 사는 아이올시다. 그런 아이가 어찌 일이 되었는지 혹시 모르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문은 자신의 몸을 산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동나란 기법이요. 아주 큰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마을에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소. 혹시 모르시오. 허허, 마을에 같이 쓰는 머슴놈이 하늘 품을 만한 일을 어찌 알겠소? 설령 한스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리 별일이겠습니까? 고울 아전이 고압적이고 비웃듯 대답했다. 은근히 노기를 넣어 높은 어조로 마을 사정에 대한 질문 따위는 하지 말라는 듯한 말에 항현의 가슴에도 노기가 올랐다.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진 이방에게 큰 소리 한마디 하려는 때 뒤에 있던 혁춘이 소매를 슬쩍 당기며 보이지 않게 제지했다. 항현은 그 신호에 의아했지만 더는 대거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요구했다. 알았소이다. 그렇담 시신의 발견 장소로 안내해 주시오. 어서 가보고 조정에 보고를 해야겠소. 항현이 조정에 보고하고 곧 일을 마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자 아전들이 서둘러 항현과 일행을 현장으로 옮기려고 했다. 내가 맨 먼저 본 사람이여. 내가 모셔갈 수 있어. 검지가 나서자 아전들이 항현을 뭔가 바라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일행 중 현장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같이 가지 않으셔도 되겠소이다. 아이코, 그렇습니까? 뭐, 예, 그럼 그리하겠나이다. 범나오는 산에 안 따라가도 된다니 이방과 다른 아전들이 신나는 목소리로 답장단을 맞추었다. 약간의 요깃거리를 마련해주자 네 사람은 곧 쇠산굴 관할을 나와 마을 뒤를 두른 병풍 같은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저런들 뭔가 감천치는 것이 있지. 대충 마을을 벗어나 산에 접어들자 혁춘이 한마디 했다. 항현이 그 말을 바로 받았다. 그리고는 위압하여 말을 막으려 하더군요. 숨기는 것이 제법 크고 꼬작지근하다는 게지요. 그걸 일단 알아야 하는데
억지로 털기보다는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으니 그리 쉽게 가려지는 것은 아닐 것 같구만. 저도 아까 소매를 당기신 것이 그 뜻일 것 같았습니다. 의외로 손발이 잘 맞는 항현에게 혁춘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지의 안내를 계속 따라 오른 산은 그리 큰 산은 아니었지만 큰 나무와 잡목들이 꽤 우거지고 산과 산이 면에 급한 언덕이 많이 있었다. 검지와 혁춘은 걸음질이 익숙한 사냥꾼인 만큼 산을 오르는 걸음이 날랬다. 항현도 기초 체력이 좋은 군인이다 보니 요령 없음을 힘으로 밀어붙여 우격다짐으로 그 두 사람을 따라갔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제법 걷기가 수월찮았다. 괜찮으십니까? 항현의 살핌에 수비는 미소로 답을 해주었다. 꾸준히 눈으로 땅을 살피며 걸으면 못 걸을 길은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항현은 열심히 따라오는 그녀가 안쓰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업어줄 만큼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 나 참, 업어달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한 후 다른 방안을 제시해봤다. 그나마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말이지만 잠시 쉬시는 게 어떠십니까? 저희끼리만 다녀오죠. 수빈이 웃으며 일어섰다. 나으리, 범 나오는 산에 여인 혼자 내버려두는 건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호호. 예, 수빈이 일어나 땀을 조금 닦으며 항현에게 미소 지어 주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나으리. 조금 쉬었더니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뿌려진 꽃 젖은 향기에 항현이 멍하니 넋이 나갔다. 죄송해요.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으리. 수빈은 멍하게 서 있는 항현을 뒤에 남겨두고 저만큼 앞서가 있는 혁춘과 검지를 따라갔다. 항현도 수빈이 남긴 향기 쫓아 흘러가듯 따라갔다. 목숨을 위험할 만큼은 아니지만 땀은 확실하게 뺄 만큼 빼는 험한 길. 네 사람은 제법 땀 좀 빼며 걸어 올라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벽처럼 까가질은 절벽 아래에 사람이 놓여 있었어요. 검지가 안내한 현장이라는 곳에는 흙과 돌의 무더기 위에는 확실히 핏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색바랜 흔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항현은 주변에 꽤 넓게 핏자국이 흩어진 것을 보고 향기를 털고 집중했다. 그 피 튄 자국을 찬찬히 살핀 항현은 절벽의 위를 쳐다보았다. 절벽을 따라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자국. 지면에 떨어진 순간 아래에서 위로 튀어오른 자국도 또렷했다. 저 위에서 떨어졌군요. 그래, 어제 시신을 봤더니 확실히 범의 입을 탄 사람 몸이더군. 면상에 앞발로 일격을 가한 후 목 뒤를 물어뜯어 절명시킨 후 배를 갈라 내장을 싹 핥아먹고 살 하나를 씹어먹은 후에 나머지는 다음 끼니에 먹으려고 남겨둔 그런 꼴이었네. 항현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 위로 올라갈 길을 찾았다. 검지가 그런 항현에게 길을 일깨워 주었다. 이 절벽은 보기에는 바로 위지만 저 위로 가려면 이 산자락을 빙 돌아 올라가야 해요. 그럼 어서 갑시다. 꿈을 댈 것 없어. 나 참. 산자락을 빙 돌아오르면 우리 발걸음에 갈 수는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올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단 말이요. 잘못하다 산을 하산하기도 전에 해가 지기라도 하면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게 뭔지 잊었어. 재수 없으면 밤에 상군 만난 우리 시체 보러 또 다른 도성 사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럼 걸음을 재촉합시다. 내일 또 오를 수는 없잖소. 자신들이 호환의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검지의 지적에 항현이 서둘러 길을 잡아줄 것을 재촉했다. 검지는 잠깐 어이없다는 눈으로 항현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앞장서 나아갔다. 해가 날의 가장 높은 점에 올랐을 때 내승 관할을 출발할 때 쌓은 떡과 엿 등 약간의 요깃거리를 꺼내어 씹으며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 잡고 앉았다. 아무리 범이 나와도 힘이 든 것을 어쩌랴 잠시 앉았을 때 항현은 혁춘에게 질문 요량으로 말을 붙였다. 어제 말하던 것 말인데요. 응? 뭐 말인가? 금상에 대한 얘기 말입니다. 혁춘이 한쪽 눈썹을 찡그린 묘한 눈으로 항현을 쳐다보았다. 왜? 흥미가 생기는가? 그게 항현은 지금 이 혁춘과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일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른 때 어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는가. 전날 수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내린 결론대로 혁춘에게 최대한 정보를 끌어내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버지와 동파에게도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마중물격의 정보들을 혁춘에게서 끌어낸다가 항현이 생각한 결론이었다.